네덜란드의 충격적인 선거 결과는 유럽을 놀라게 했고 많은 관찰자들이 다음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인 게르트 빌더스와 그의 자유당 PVV는 수요일 전국 투표에서 예상 밖의 큰 승리를 거둔 후 이제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이 네덜란드인들에게 트럼프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일어난 일들, 정치의 정서와 변화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캐서린 드 브리스는 CNN에 말했습니다. 빌더스와 PVV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을 수도 있지만 총 150석 중 37석으로 예측 그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충분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결과는 우파 정당들의 전체적인 승리를 보여주지만 빌더스의 반이슬람, 반이민, 반유럽연합, 우크라이나 회의주의적 성명은 퇴임하는 마크 루테 총리의 중도 우파 자유민주주의당 VVD에게는 창백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개표의 98%를 기반으로 한 장정 예측에 따르면 빌더스가 취임하는 가장 분명한 길은 24석을 차지한 VVD와 20석을 차지한 기독교 보수 정당인 이웃수절 개혁과의 연합입니다. 노동당과 녹색 공동티켓은 25석으로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재적인 연립정부의 모습 또한 불분명합니다. 종합적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에서 잠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심각한 타협을 의미할 수 있지만 빌더스가 그를 정부의 수장에 앉히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당장의 우려를 넘어 빌더스의 승리가 네덜란드와 유럽 정치의 방향에 더 광범위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럽 포퓰리즘의 부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우파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고 슬로바키아는 9월에 좌파 포퓰리즘인 로버트 피코를 재선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지도자들을 잘 포함합니다. 일부 경우에 유럽연합은 재정적인 단근을 매달거나 국경 통제와 같은 국내 청중들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텐트 안에 두는 것은 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모든 회원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가들이 매우 국내적인 문제들로 나머지 블록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1조 유로가 넘는 전체 유럽연합 예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클럽에 한 명 이상의 피행사가 있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조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각 국가의 장관들과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다른 국가들의 우파 또는 좌파 정당들이 동맹을 맺는 유럽 의회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파는 이것을 매우 잘하며 인플레를 증가시켰습니다. 네덜란드의 충격적인 선거 결과는 유럽을 놀라게 했고 많은 관찰자들이 다음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인 게르트 빌더스와 그의 자유당 PVV는 수요일 전국 투표에서 예상 밖의 큰 승리를 거둔 후 이제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이 네덜란드인들에게 트럼프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일어난 일들, 정치의 정서와 변화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캐서린 드 브리스는 CNN에 말했습니다. 빌더스와 PVV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을 수도 있지만 총 150석 중 37석으로 예측 그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충분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결과는 우파 정당들의 전체적인 승리를 보여주지만 빌더스의 반이슬람,
반이민 반유럽연합, 우크라이나 회의주의적 성명은 테이마느 마크 루테 총리의 중도 우파 자유민주주의 당국의 고위기에게는 창백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개표의 98%를 기반으로 한 잠정 예측에 따르면 빌더스가 취임하는 가장 분명한 길은 24석을 차지한 VVD와 20석을 차지한 기독교 보수 정당인 유소셜개혁과의 연합입니다. 우동당과 녹색 공동 티켓은 25석으로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재적인 연립정부의 모습 또한 불분명합니다. 종합적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에서 잠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심각한 타협을 의미할 수 있지만 빌더스가 그를 정부에 수장에 앉히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당장의 우려를 넘어 빌더스의 승리가 네덜란드와 유럽 정치의 방향에 더 광범위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럽 포퓰리즘의 구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우파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고 슬로바키아는 9월에 좌파 포퓰리즘인 로버트 피코를 재선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지도자들을 잘 포함합니다. 일부 경우에 유럽연합은 재정적인 당근을 매달거나 국경 통제와 같은 국내 청중들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텐트 안에 두는 것은 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모든 회원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가들이 매우 국내적인 문제들로 나머지 블록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1조 유로가 넘는 전체 유럽연합 예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클럽에 1명 이상의 비행사가 있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조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각 국가의 장관들과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다른 국가들의 우파 또는 좌파 정당들이 동맹을 맺는 유럽 의회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파는 이것을 매우 잘하며 인플레를 증가시켰습니다.